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정아 소믈리에. 양대훈 소믈리에입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구독자이면서 절친이신 자연주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 새해에는 이러한 컨텐츠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작년 2024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화상을 수상했던 일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시상식에서 만찬까지 이어졌는데, 그 만찬장에서 제공되었던 와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와인이었대. 그래서 한강 작가님께서도 드셔보신 이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경험도 해볼 수도 있고 한 일 중에 하나이잖아. 근데 이 만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현재 21년 차 호텔리어 양대훈 지배인님께서 만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질문인 것 같아. 이 만찬이란 영어로 뱅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를 이야기를 해. 주로 호화로운 잔치, 예를 들면 결혼식, 국빈 만찬, 특정한 주제를 가진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규모의 식사가 곁들여지면은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주로 규모가 큰 행사에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뱅킷이라는 단어보다는 연회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와 다 있을 거야. 인원 규모로 따지면은 최소 100명 또는 200명, 많게는 1000명 그 이상까지 한 공간에 모여서 식사 또는 와인과 곁들여진 행사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레스토랑 가기 전에 일주일 전, 뭐 3일 전, 이틀 전에 예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예약을 해서 그 행사를 준비해야겠다. 그렇지. 아무래도 모이는 인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돼.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다른 일반 레스토랑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팀들이나 스태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구나. 음, 그리고 갈라 디너라고 음, 해서 그런 갈라 디너에 초대를 받거나 해서 간 적이 음. 있는데, 그럼 만찬과 갈라 디너는 똑같은 거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러한 만찬 안에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면 음. 돼. 마찬가지로 갈라디너라는 것도 그런 만찬의 일종 중에 하나야. 왜냐면은 좋은 음식과 와인, 거기에 훌륭한 서비스가 같이 곁들여진 것인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갈라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 어원 자체가 이탈리아 말에서 유래가 됐어. 이탈리아의 전통 축제 복장인 갈라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축제, 잔치, 이런 향연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이런 갈라 디너를 하게 된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특정한 시상식이라든지 그런 컨셉에 맞춰진 공연, 연출적인 그런 공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갈라 디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와인, 거기에다가 멋진 공연까지 들을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갈라 디너가 우리 호텔에서 진행이 된다. 연회장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스태프뿐만 아니라 키친 스태프 그리고 앞서 말한 그런 공연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부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총출동을 해가지고 행사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경험을 하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 행사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어쨌든가 우리가 디너를 즐기는 시간이 3시간, 길면 한 4시간 정도 되지만 그 4시간을 꽉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면은 정말 잘 즐기고 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도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 디너하고 만찬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정말 좋네. 노벨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도 마셨다고 하는 이탈리아 와인은 어떤 와인이야? 한강 작가님께서도 드셨던 이탈리아 와인은 바로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롤로라고 하는 와인이야. 이 바롤로라고 하는 와인을 이탈리아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셨을 만한 그런 와인 중에 하나이고, 이탈리아 와인의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게 해준 와인이지. 바롤로라고 하는 와인은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를 대표하는 와인이고,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비올로라고 하는 토착 품종 100%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 포도 품종이 이제 네비올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네비올로를 수확하는 시기가 됐을 때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그때부터 네비올로 불려졌다고 하는데, 내가 약 20년 전에 그 피에몬테를 방문했을 때 그 생산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네비올로라고 해서 불려지는 게 맞나 그랬더니 한 번 정도 그랬었는데 늘 그런 건데 그렇구나. 아니라고. 그렇구나. 어. 하지만 어쨌든간 그러한 유래가 지금까지도 잘 전해지고 있어. 그래서 네비올로라고 하는 품종은 굉장히 좀 까칠한 포도 품종 중에 하나야. 껍질 자체가 굉장히 얇고 예민해서 잘 기르기가 어렵지만, 잘 수확한 네비올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건하고 구조감 있고 탄닌도 굉장히 훌륭한 스타일의 장기 숙성에 적합한 와인으로 탄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탈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바롤로뿐만 아니라 바르바레스코라고 하는 와인을 만들어지고 있고, 일전에도 이 네비올로 품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네비올로라고 하는 품종은 숙성에 적합한 와인이어서 이 바롤로를 생산할 때는 의무 숙성 기간은 최소 3년의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와인 자체의 아로마라든지 그러고 숙성 과정에서 나온 부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스타일의 와인이고, 루베상 만찬장에서 메인 음식으로 치킨과 송로버섯을 이용한 식자재로 해서 음식이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네비올로라고 하는 품종으로 만들어진 특히 바롤로 같은 와인은 가금류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피에몬테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송로버섯하고도 매칭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이거든. 그래서 음식에 맞춰서 그 와인을 굉장히 탁월하게 선택을 했다는 것을 내가 메뉴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 그래서 메뉴도 좋았고 와인도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날 제공됐던 와인은 바로 자코모 펜노키오 바롤로 2019년 빈티지였는데, 이태리 포도에서도 자코모 펜노키오 바롤로 2019년 빈티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던 중이었거든. 그래서 이 와인도 오늘 한번 같이 테스팅 해보도록 하고, 이 자코모 펜노키오라고 하는 와이너리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야. 1864년부터 4대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바롤로 외에도 약 11개 이상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와이너리여서 전통적인 스타일의 바롤로를 생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외에도 네비올로라든지 돌체 바르베라 등등등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바롤로 말고도 또 싱글 비냐드인 부시아까지도 해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싱글 비냐드의 더 고급 와인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여러 밭에서 수확한 이제 셀렉션의 자코모 펜노키오 바롤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한강 작가님께서도 드셔보셨던 같은 자코모 펜노키오 바롤로 2019년 빈티지를 같이 테스팅 해보도록 하자. 컬러 자체가 엄청 여리여리하지, 컬러만 보았을 때는. 근데 입안에 넣었을 때 그런 반전이 있어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투명한 컬러이지. 우리가 정말 책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도 책에 글씨가 보일 정도로 그러한 컬러를 가지고 있고, 숙성을 통해서 루비지만
이제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벽돌색을 살짝 띄고 있는 컬러야. 향 자체는 지금 딱 첫 향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프레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 솔향이라든지 민트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야생 베리향 같은 게 갓단 신선한 향들을 느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빈티지 자체가 2019년 빈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빈티지는 아니어서 엄청 숙성된 향보다는 첫 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한 아로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 안에서 감초향이라든지 살짝 통후추 같은 향들을 느낄 수가 있고, 버섯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약간의 말린 장미라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향의 강도를 봤을 때는 섬세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어서 나는 이 와인을 향을 맡았을 때 첫 인상이 너무 좋아. 디테일한 과실 향들도 잘 느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향의 하모니, 흘러가는 이 순서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와인이야. 뭐가 더 삐죽삐죽하게 더 많이 나고 그런 것보다 양대현 소믈리에가 얘기한 것처럼 하모니가 좋게끔 쫙 이어지고 향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스월링을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와, 와인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잘 숙성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사용되었던 이 메인 와인이 이 메인 디쉬하고의 매칭으로 했을 때 참 잘 어울렸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다금류 특유의 그런 향들을 단점들은 잘 보완해 주면서 거기에 좋은 이 와인의 향기로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조금 더 스월링을 하고 나니까 우디한 느낌들도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었던 향들 중에 낙엽 젖은 향이라든지 그런 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좋아.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을 축하드립니다. 야, 산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와인 자체가 입안에 넣었을 때 굉장히 화사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와인이고, 기본적으로 솔티한 느낌도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도 딱 먹었을 때 음식이랑 믹싱해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솔티함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느껴지고, 한참 뒤에 이 띄겨지는 이제 알코올 도수의 열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전달이 되면서 한 10초, 15초 지나고 났을 때 이 입안에 살며시 남는 듯한 이 탄닌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스타일의 바롤로입니다. 모든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갖추고 있는 바롤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2019년 빈티지가 특히나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좋은 빈티지여가지고 이 와인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나는 그게 깜짝 놀랐어. 탄닌의 느낌이 순식간에 싹 왔다가 부드럽게 벨벳처럼 이렇게 착 낮게 싹 깔리면서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올라오면서 여운을 잔잔하게 가져가는데, 지금도 이 입안에서도 시원하고 조화로움이 계속 남아있어. 와인에 느껴지는 이런 미네랄 성분들을 느꼈을 때는 음식과 함께 매칭해서 먹어도 참 맛있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버섯 피자 같은 거랑 같이 매칭을 해도 좋고,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송로버섯이 올라가 있는 파스타랑 같이 매칭을 해서 먹어도 참 맛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도 너무 좋고, 2019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병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드셔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만찬장에서 자코모 펜누키오 바롤로 2019년 빈티지가 제공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오늘 이 시음도 굉장히 좋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강 작가님께서 드셔보신 이탈리아 와인 바롤로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만찬과 이제 갈라디너의 그런 정확한 명칭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